노인네가 무슨 매일 달걀을 먹냐고? 심장병 걸리기 딱 좋지. 이 말은 어느 날 외래 진료실에서 들려온 보호자의 한마디였습니다. 옆에 앉은 70대 중반의 어르신은 작게 고개를 떨군 채 손등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하얀 커튼을 흔들며 그들의 대화를 덮어버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청진기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말 정말일까요?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퇴행성관절염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질환들이지만 그 안에는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병들과 그 병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는 늘 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먹는 걸 너무 즐기다 병을 키웠고, 또 어떤 이는 음식을 너무 피하느라 영양이 바닥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중 유난히 의견이 갈리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의 주범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예전 의학계에서도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계란을 피해야 한다고 권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과연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달걀에 대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사님, 저는 심장에 스텐트 넣었는데 달걀 절대 먹으면 안 되죠? 달걀을 매일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들었어요. 딸이 그러는데 치매 올 수도 있대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걸음 걸어가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앉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은 의학적으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들의 표정은 마치 얼어있던 뺨에 봄바람이 닿은 듯 스르르 풀립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내려가고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며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마음을 푸는 순간 그들의 이야기도 하나둘 터져나옵니다. 사실 저는 계란을 참 좋아했어요. 어릴 때는 먹을 수 없어 아껴 먹었고, 이제는 건강이 걱정돼 못 먹게 되니 참 서운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눈가를 문지르며 웃는 듯 울 듯 말하자 그 옆에 앉은 손녀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끝에서 저는 가족의 애틋함을 보았고, 동시에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달걀은 정말 노년의 위험한 음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꼭 챙겨 먹어야 할 보약 같은 음식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치아도 약해지고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고기? 나이 들면 소화 못 시켜. 우유? 나이 들면 유당분해 못해. 계란? 노른자 먹으면 혈관 막혀. 하지만 의학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고 영양학도 더 정밀해졌습니다. 20년 전의 상식이 지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달걀의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4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느꼈던 것들, 달걀을 매일 먹은 어르신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반대로 달걀을 지나치게 피한 분들에게서 나타난 건강 이상 신호는 무엇이었는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실제 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달걀 섭취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달걀이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한이 필요한 음식일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엔 어떤 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래도록 멀리했던 달걀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바로 그 의심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달걀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 한가운데에서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어르신들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식단의 힌트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의사의 사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펴고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던 달걀의 진실은 어쩌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밥 한 끼라도 든든하게 먹으라고 하루에 하나씩 삶아 먹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이 말은 한 달 전 제 진료실에서 만난 82세 김영순 할머니께서 하신 말입니다. 키 153cm, 체중 44kg,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얼굴은 잔주름에 피곤함이 가득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병력은 고혈압, 골다공증, 관절염. 그날은 피검사 결과를 보러 오신 날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는 대부분 안정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단백질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식사는 어떠세요? 단백질 들어간 음식은 자주 드세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시며 주름진 손등을 매만졌습니다. 아휴, 나이 들고 나면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입도 짧아지고 고기는 비리고 질겨서 못 먹겠고 생선은 가시 많아서 싫고요. 그래서 달걀 하나 삶아서 김이랑 밥 말아서 먹지요. 그게 제 아침밥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달걀을 고기 대신 삶아 먹고 계셨습니다. 씹기 쉽고 익히기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익숙한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평범한 식사가 때로는 가족의 오해와 충돌을 부르곤 한다는 점입니다.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노른자 먹으면 안 돼요. 혈관 막혀요. 하도 그 말이 머리에 박혀서 요즘은 노른자도 못 먹어요. 그냥 흰자만 쏙 빼서 먹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달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과 미국 심장협회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한 개 이하의 달걀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보다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섭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즉,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맞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혈관을 막는 주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달걀은 고단백 영양식으로 특히 노년층에게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흰자에는 순수 단백질이,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 루테인, 레시틴, 콜린 등 뇌와 눈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년층에게 달걀이 더욱 중요할까요? 노년층은 근감소증, 즉 근육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매년 약 12%의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며 일상생활의 독립성까지 위협받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최소 1.01,
EGK주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며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다. 김 할머니처럼 아침에 달걀 하나를 챙겨 드시는 습관은 사실 매우 이상적인 식단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매일 드시는 것이 정말로 건강에 이로울까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박영철 어르신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일 달걀 2개를 아침 식사로 드셨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강식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5년간의 건강검진 기록에서 체중과 근육량이 거의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동갑내기 친구는 고지혈증 때문에 달걀을 완전히 끊었고 그 결과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허약 증세와 빈혈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이렇게 묻자 그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달걀은 나 같은 노인한테 생명줄이나 다름없어요. 애들이 말리는 건 고맙지만 제 몸은 제가 잘 압니다. 이 나이에 소고기보다 달걀이 훨씬 낫다니까요. 그 말에 담긴 확신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표정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손등의 힘줄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 진실이었습니다. 물론 달걀이 무조건 건강에 좋은 마법의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식이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짠 반찬과 함께 먹거나 기름에 튀기듯 조리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조리해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달걀은 노년의 식탁에서 가장 실속 있고 믿을 수 있는 영양소가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침 밥상 위에 하얗게 기모르는 달걀 한 알이 조용히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동그라미 안에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당신의 건강을 위한 과학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떳떳하게 드셔도 됩니다. 몸이 말해줄 것입니다. 고맙다. 오늘도 나를 지켜줘서. 계란이 몸에 좋다니까 하루에 3개씩 먹고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그러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또 걱정을 하네요. 이 말을 하신 분은 올해로 79세가 된 김성두 어르신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혼자 살고 계셨지요. 그날 외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김 어르신은 까슬까슬한 체크무늬 셔츠에 군청색 바지를 입고 계셨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주름보다 웃음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아침마다 제 손으로 따온 쌈채소랑 계란 3알, 밥 한 숟갈 먹고 나가요. 그게 제 하루 중 제일 든든한 시간이죠. 그 말을 하며 양손으로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시는 손동작이 어찌나 정겹던지 마치 그 손바닥 위에 정말 따끈한 달걀 한 알이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말은 살짝 염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좀 많을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 이런 질문은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좋은 음식이라도 하루에 몇 개까지 괜찮은가요? 라는 기준을 꼭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선 전제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을 얼마나 먹어도 괜찮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권장량과 주의해야 할 경우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심장학회 AHA 그리고 한국영양학회에서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2개의 계란 섭취는 안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영양학회의 노년기 영양 권장 가이드라인에서는 노인의 경우 단백질 공급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계란을 포함한 고단백 식품을 아침,
또는 점심에 배분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는 분이라면 하루 12개의 계란은 오히려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김성두 어르신처럼 활동량이 많고 별다른 질환이 없는 분이라면 하루 2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는 계란을 삶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혀 소금 없이 그냥 쌈채소에 싸서 먹는다고요. 이런 식사라면 콜레스테롤 흡수율도 낮고 포화지방 섭취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DL 수치가 160 이상이거나 중성 지방 수치가 200 이상인 경우엔 하루 1개 이하, 그것도 노른자 비중은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에 부친 스크램블 에그는 계란 자체보다 함께 들어가는 지방이 혈관에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72세 여성 박정혜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계란을 먹었지만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프라이팬에 두껍게 익혀 드셨습니다. 몇 달 후 검진에서 간 수치와 중성 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고 상담 결과 대부분의 식사를 기름진 계란 후라이로 해결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계란 섭취를 줄이는 대신 삶거나 술 안 끓는 물에 익힌 계란으로 조리법을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중성 지방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엔 계란이 제 건강 망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리법이 문제였더라고요. 이젠 그냥 반숙 계란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듯 달걀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조리 방식과 내 몸 상태에 맞는 섭취법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을 안정화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계란은 아침 식사의 가장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하루를 든든히 시작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점심까지 포만감을 유지시켜주지요. 따뜻하게 삶은 계란을 반으로 갈라보면 노란 노른자가 촉촉하게 흐릅니다. 입에 넣는 순간 퍼지는 부드러움, 그 고소한 향은 마치 어린 시절 엄마가 싸준 도시락 속 반찬 같기도 합니다. 이런 정서적 만족감 또한 노년기 건강에 있어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그럼 계란은 매일 먹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별 건강 상태가 특별히 문제 없다면 매일 1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섭취가 영양 균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주일 내내 똑같이 계란만 먹기보다는 34일은 달걀, 나머지는 두부나 생선, 닭고기 등 다른 단백질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와 균형 잡힌 판단이 있다면 우리 식탁 위 계란 하나도 가장 훌륭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삶은 계란 한 알, 그 속에 담긴 단백질과 영양소,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진짜 좋은지를 말이지요. 자꾸 뭘 놓쳐요? 냉장고 문을 열고도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싶고, 가스불도 몇 번이나 켜놓고 깜빡했지 뭐예요. 말끝을 흐리던 74세 장인자 씨는 손끝을 자꾸 맞잡으며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어떤 불안이 선명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 외래 진료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약간은 서늘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감정이 예민해진 적도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가 말을 자주 반복한다고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는 그걸 직접 말하질 않아요. 그냥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껴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 MCI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일수록 식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달걀과 인지 기능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과 핀란드 동부대학의 공동연구 2017에 따르면 콜린 CHOLIN이 섭취량이 높은 중장년층은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28% 낮았다. 달걀 노른자는 천연 콜린의 가장 효율적인 공급원이다. 여기서 콜린은 뇌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물질이 줄어들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달걀 한 알의 노른자에는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해당하며 자연식품 중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장인자 씨처럼 기억력 저하로 내원한 노년 환자 중 식사 패턴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기를 거의 안 먹고 노른자도 피하는 습관, 즉 콜린 섭취가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장 씨에게 이런 설명을 드린 뒤 조심스럽게 식사 교정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하루에 계란 1개, 특히 노른자까지 꼭 드셔보세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그녀도 몇 주 뒤 다시 내원했을 때는 얼굴에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하루 시작하면서 계란 하나랑 바나나 1개, 그리고 따뜻한 미숫가루를 마셔요. 마음이 좀 차분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의 말투는 이전보다 밝았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손끝의 떨림도 덜했고 무엇보다 표정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인지 기능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달걀의 관계 역시 예전과는 달리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걀 콜레스테롤 혈관 막힘이라는 단순한 등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다수의 연구는 오히려 달걀이 혈관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푸단 대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공동연구 2018 BMJ 발표에서는 매일 달걀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사망률이 18% 낮았다. 뇌졸중 발병률 역시 26% 감소했다. 이는 달걀 속에 포함된 루테인,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성분 등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달걀이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전제는 올바른 조리와 균형 잡힌 식사에 한해서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거나 짜고 자극적인 반찬과 곁들이면 그 장점은 오히려 상쇄됩니다. 예를 들어 계란 후라이에 간장을 뿌리고 마른 멸치볶음, 김치찌개와 함께 먹는 식단은 짠맛, 포화지방, 나트륨까지 겹쳐져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계란을 삶거나 술 안으로 조리하고 곁들임은
저염 채소나 토마토, 브로콜리, 아보카도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보카도와 함께 먹을 경우 계란 속 루테인 흡수율이 23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삶은 계란을 손에 들고 있다면 그건 단지 식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지키는 선택이며 심장을 건강하게 뛰게 하는 응급처치와도 같습니다. 조금 뜨거운 껍질을 까며 손끝이 따끔할 수도 있지만 노른자가 부드럽게 퍼질 때 입안에 퍼지는 고소함과 몸 안에서 퍼지는 안정감은 당신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계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동안 지켜온 식탁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병원입니다.